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10월 3일 일요일 개천절 아침인데요. 오늘 시간에는 지난주에 제가 대한전선과 대원전선을 비교 설명하면서 특히 대한전선이 지금 주가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다시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또 대한전선하고 대원전선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일주일간 물론 이제 해외적인 증시, 중국 헝다그룹 사태라든가 또는 미국 증시도 큰 폭으로 올랐다가 하락하고 뭐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전체적인 그 증시 분위기가 조정 분위기가 확연하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개별 종목별로 그 전기 관련주들이 또 지금 저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시간에 대한전선과 대원전선의 상승 그 패턴에 대한 비교하고, 그다음에 이제 10월 초에 남북 통신 연락 체계가 복원되는 그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그 남북 전력 관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선도전기라든가 광명전기, 보성 파워텍 같은 이런 종목들도 다르게 이제 그 강한 그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 250회 영상에서 9월 26일 날 대한전선과 대원전선의 그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고, 대한전선이 상승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제가 그 제 시황을 잘 들으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주가가 대한전선 같은 경우 2,500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3,000원을 눈앞에 두고 다시 장대 음봉으로 하락을 전환하는 요 포인트가 있었죠. 요때 제가 그 시황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외국인들이 이날 9월 15일 날 180만 주 정도 매수를 했다가 그 이튿날 가서 다시 매도를 할 때 500만 주가 넘는 그런 매도를 보여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전선이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지금 예전같이 개인들의 그 매수의 힘으로만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 외국인이 540만 주를 매도해 왔던 거를 다시 그 강력하게 그만큼 매수할 수 있는 그 매수 동력이 뒷받침돼야만이 상승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뒤로 보면 물론 중국의 헝다그룹 사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국제적인 자금 시장 동향이 완만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렇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예전과 같은 그런 매수를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전선의 최대 장점이 장대 음봉이 나타나는 그런 급격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는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손을 놓고 있으니까 주가가 어, 지속적으로 이 9월 15일 이후부터 무려 이 거래 2주일 이상의 그 증권 시장이 개장하는 동안 한 번도 종가로 플러스를 내지 못하는 이런 약세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헝다그룹 사태의 영향이라 하게 되면은 이 주가가 하루 한 번 큰 폭으로 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는데, 사실 그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약세로 가는 요인이 뭐냐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개인들의 기대감이 얼마만큼 큰가 하는 거를 여실히 보여줄 수 있어요. 이 그냥 개인들은 지금 아무래도 이게 지금 대주주가 40% 이상 보유를 하고 외국인 지분이라고 해봐야 전체적으로 지금 2%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개인들은 사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 상승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외국인들은 그러는 사이에 이게 한때 4%에 넘는 그런 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1.8%로 많이 낮아졌죠. 전체적으로 2천만 주도 안 되는 그런 물량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전처럼 주가를 하루 팔았으면 그 이튿날 또 다시 매수하고 주가를 또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매도하고 이런 패턴이라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대량으로 매도한 다음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숨을 죽이고 있다. 뭐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약하고 상대적으로 지금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물론 똑같이 2주일간 조정을 했지만 대한전선하고는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외국인의 수급도 2,000원 근방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지난번 그 시황할 때 그 이후에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가 지난 10월 1일 날 금요일 날이었죠.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할 때 약간 약한 모습. 그래서 결국은 2,000원 선에서 큰 변동 없이 횡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시황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개인들은 장기 투자 성향으로 가지만 외국인 매수세가 현저히 감소되어 있다. 그리고 장기 하락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 가능성은 물론 있지만은 이게 물량 축소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대한전선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일반인들의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어, 주식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이런 얘기예요. 40% 정도의 대주주 지분을 제하면은 일반 소액주주들이나 기관들의 보유 비중이 상당히 높은 주식 아닙니까? 한 4, 5억 주 정도가 유통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에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많은 물량들을 개인의 힘으로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의 매물을 이기면서 갈 수도 없는 게 이미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하고 매도 이 세력들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200 종목으로 편입된 것이 오히려 지금은 상승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는 점. 그거는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어, 현 공매도의 누적 수량들이 3천만 주에 육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어, 여러 가지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런 다음에 제가 또 대원전선하고 그 대한전선 실적을 놓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자본금이 대한전선 현재 4,280억 정도의 주식수가 8억 5천만 주에 시가총액이 2조 원이 넘는 이런 상황인데 대원전선은 상대적으로 자본금도 350억이고 시가총액이 1,400억에 불과하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총 자본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게 4,200억의 자금으로 출발한 것이 내부적으로 돈을 얼만큼 유보를 해놓고 돈을 벌었느냐 요건데 이미 대한전선은 3,600억으로 납입자본금을 하회하는 이런 수준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대한전선 같은 데는 350억으로 출발해서 지금 현재 800억 정도를 유보해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본 350억을 납입자본 350억을 제하고도 약 한 500억 정도를 세이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상반기 매출액 부분하고 이 실적인데요. 2021년도 상반기에 매출액이 무려 8천억 정도의 매출액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1억 6천 1,163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 8억이라는 8천만 원 8천억이라고 하는 게 작년 수준보다 적은 게 아니거든요. 상반기. 그럼 8천억 정도였으면은 작년에는 1조 4천억의 매출액이었는데 243억의 영업이익을 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작년도 절반 정도의 매출이 일어났다 그런다면 이게 적자 구조로 갈 수가 없는 구조죠. 이게 분명히 흑자가 났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작년에 1조 4천억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243억의 흑자를 보였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이번에 2021년 상반기에는 작년보다 물론 적지 않은 매출을 일으켰는데 이 상황에서도 흑자가 나지 못하는 구조다. 이거는 정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물론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년 수준하고 큰 차이는 없지만 이 손실 나는 규모가 그렇게 큰 게 아니죠. 하반기에 조금 매출이 일어나면 얼마든지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가벼운 그런 구조들이 돼 있는데 이런 면에서 볼 때 지금 대한전선에 대한 어,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더군다나 이제 9월이 지났기 때문에 3, 4분기 또 실적이 금방 10월 중순 지나가고 하면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월 달에 또 3, 4분기 실적이 금방 안 나오고 11월로 넘어가게 되면은 또 분명히 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갈수록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 대규모 생산 설비와 그 효과를 보려면 경기 회복이라든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이런 점들이 있는데 이 상반기 수준의 매출 증가에도 흑자 구조를 이루지 못했던 점은 단점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그 지금 현재의 그 주가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고 지금 현재는 뭐 윤석열 관련주로 분류돼 있어 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대선 후보들에 대한 위험부담이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그 분위기를 뚫고도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되는 상황이다.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되는 상황이다 하면은 이런 과정하고 상관없이 지난번처럼 주가의 반등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 대원전선 아닙니까? 그런데 설령 어떠한 그 정치적인 요인이 우리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바닥권에 대한 하방 경직성, 2,000원 이하에서의 외국인들의 매수라든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들의 매수 여력으로 이게 이제 코스피 200 종목에 포함되지 않고 공매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하는 점. 그에 비해서 이제 제가 오늘 선도전기를 또 추가로 비교를 하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선도전기 같은 데도 자본 총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되질 않지 않습니까? 1,000억밖에 되지 않고 자본금도 90억밖에 되지 않지만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대목이 이게 선도전기의 작년도 작년도 그 감사 보고서거든요. 자본금이 90억밖에 되지는 않지만은 이미 자본 총계로 보면은 그 930억 정도의 유보를 거쳐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납입 자본금에서 내부적으로 충족돼 있는 이런 모습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훨씬 안정적인 데다가 그 다음에 매출액도 860억 정도 작년 그 수준으로 지금 그 하나다 꾸준히 일정한 정도의 매출액이 일어나고 있고요. 작년도에 25억 정도, 25억 정도 흑자 구조를 이루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가 그 차트로 볼 때 그 매물지대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대한전선의 차트하고 선도전기의 차트를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지금 주가가 5,000원, 4,000원 여기 급등하는 구간에 무려 3억주, 4억주 이런 매물들이 집중돼 있는 게 이 대한전선에서는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그 주가가 이렇게 3,000원 이상에서 대량 거래가 되다가 주가가 어느 단계로 내려가고 하니까 지금은 일반 개인 주주들이 이 종목으로 아예 그 장기 투자 성향으로 이제 바뀐 거죠. 거래량이 완전히 바닥으로 전환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런 매물지대를 뚫고 올라서면 우리가 이제 개인들이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하고 사고 팔고 본격적으로 매매가 일어나는 구간이 지금은 기존에는 3,500원, 600원에서 매매가 이루어졌었다고 한다면요. 이게 이제 한 단계
내려와서 2,800~900원 요 정도만 돼도 매물 일단은 이런 것들이 매직 구간이 아니죠. 여기에 물려 있는 것들이 손절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심지어는 지난번에도 어느 정도 좋은 그 뉴스 또 나올 때만 해도 이때만 해도 또 7천만 주가 넘는 거래량으로 또 일단 그리고 이게 그 7천만 주 대량으로 거래하고 양봉으로 전환됐을 때 이튿날도 강하게 양봉을 유지해 주는 그런 면들이 조금 사라졌다고 하는 측면에서 다소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희망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 주말에 그래도 좀 대규모 그 공급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9월 30일 날. 이거는 가뭄의 단비라고 정말 좋은 재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네, 근데 이제 요 계약 내용도 자세히 알고 보면 호주에 1380억 정도의 매출액이 일어나는 그런 계약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2019년도에 계약을 했다가 종료가 이제 원래는 2021년도 10월 4일까지 납품이 종료되는 그런 거에서 4월 30일까지로 조금 연장됐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수하게 1380억이 신규로 계약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미 2019년도에 계약했던 거를 일부 납품을 내년 4월까지로 연장해서 납품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하튼 이런 대규모 그 매출 1,300억이 넘는 이런 매출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런 공시로 인해서 다소 좀 그 주말에 미국 시장이 또 그 400포인트가 넘는 그런 상승 현상을 보였고요. 우리가 내일 대체 휴일 때문에 또 하루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요일 날 시작되는 증시에서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다소 긍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하락할 때 매수하고 해서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면이 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그런 현상들이 안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다소 이런 매출액 증가가 호재로 작용을 할 경우에 화요일 날 증시에서 그동안 하락한 거에 대한 어, 한 10% 이상의 반등이 나온다든가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는데 여러분도 주가가 5%가 넘는 그런 상승 국면에서 거래량이 한 5천만 주에 이른다든가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장중 고점으로 물량을 조금씩 좀 축소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러한 매물지대가 누적돼 있는 것이 그때마다 주가가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상대적으로 선도전기 같은 거를 제가 지금 예를 드리는데요. 선도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남북 관계에 그 물론 전력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주가가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그 거래량이 최고점에 이뤘다가 일시적으로 또 조정을 하고 또 그 매물지대에서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이긴 한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단순히 남북 그, 그 통신선 복원이라든가 이런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선도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연 저감 정치하고 그 환경 보전과 관련된 그런 기업으로 많이 인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매물을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강하게 극복한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상승 탄력은 훨씬 더 돋보인다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대한전선에 대한 시각을 다소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오늘 제가 대한전선과 대원전선 그리고 선도전기를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투자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